네, 안녕하세요. 계단 타일 시공하는 십선비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반, 저쪽에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노가다판은 몇 달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11년을 해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건 처음 봅니다. 계단 타일은 층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 개 층에 15만원이었습니다. 지방은 좀 더 낮아서 14만원 정도? 지금은 10만원대입니다. 지방은 더 내려갔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10년 전보다 낮습니다. 왜냐면 10년 전에는 매출에서 소득세 3%만 떼갔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합쳐서 11% 가까이 떼갑니다. 한 달 숙소비는 10년 전 50만원에서 지금은 90만원 정도? 톨게이트, 밥값 이런 고정비는 2배로 올랐는데 단가는 오히려 더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하루 고정비 빼고 30-40만원 남았다면 지금은 같은 일을 해도 20만원을 넘기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몸을 갈아 넣어야 겨우 생계 유지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 EAC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로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영업정지,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거든요. 전국 130개 현장이 멈췄습니다. 대림건설도 비슷한 사고가 나니까 사장, 전무, 상무가 줄줄이 사표를 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정말 안전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사망한 그 외국인분이요, 국적이 캄보디아였는지 파키스탄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2달이 지났으니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 그렇게 크게 분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전국 현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극대노했죠. 저는 먼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 애초에 그 자리에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비자로 그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엔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 동료 한 분을 현장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기술도 있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요. 65세 제한이라고 합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현장에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전달도 안 됩니다. 위험 상황이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자꾸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안전을 위해 포스코를 멈춰 세웠습니까? 한국인 기술자는 나이로 자릅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텐 안전이란 말은 사람을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말이라는 걸요. 저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안전이 아닙니다. 이건 보여주기입니다. 사고 이후 원청이 한 일은 뭡니까? 안전교육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신입 교육이 있었고 중간 집체 교육이 있었고 수시 교육이 생겨났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깁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삼진아웃이 아니라 일진아웃이 됩니다. 한번 걸리면 그 현장에선 퇴출입니다. MSDS 종이를 레미탈 위에 붙여놓고 표지판 붙이고 규제를 강화합니다. 고소 작업자가 아닌데도 안전고리를 차고 현장에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계단실 지하를 보면 여전히 센서 등이 고장나서 깜깜하고 위험합니다. 이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교육은 늘어났는데 안전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작업자가 일당제가 아니라 매출제라는 겁니다. 교육을 2시간 받으면요, 그 2시간은 자기 소득에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매번 똑같은 소리, 고압적인 태도, 이거 어기면 퇴출입니다. 이런 협박 같은 느낌. 이건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강화한 척,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현장 올스탑 되었던 포스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그때 이후 사망사고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왜 사고가 날까요? 준공 2-3개월 남기고 모든 공정을 한꺼번에 투입합니다. 그동안 공정관리는 뭐 했습니까? 3주 안에 계단 타일 완공하세요. 2주 안에 실내 마감 다 완공하세요. 콘센트, 도배, 마루 동시에 사람들 투입해요. 수십 명이 한 건물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일 붙이고 있는 계단을 사람들이 안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있어도 그냥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왜냐면요, 그게 더 빠르니까요. 출입금지 테이프 붙여놨어도 밟고 지나갑니다. 남의 일은요, 자기 일에 방해물일 뿐이거든요. 사고는 교육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공정관리가 망가졌을 때 사고는 예정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장에서 공정관리 제대로 할 줄 아는 현장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인드조차 없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계단 타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어진 골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뭐 바뀌질 않아. 각도가 안 맞고 수평이 안 맞고 벽체는 일직선이 아니고 기준선 자체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계단 타일을 붙여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골조가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타일이 위치해야 될 자리를 골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골조 올릴 때는 한 번도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골조 만들면서 각이 안 맞는지 사실 체크조차 안 합니다. 전체 공사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골조 공정. 그 기간 동안 원청 관리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타일을 붙이고 나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각이 안 맞아요? 왜 벽과 이 간격이 5m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도면대로 시공하세요. 우리는 골조를 재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조 위에 마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현장은 10년 동안 이 구조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하루 500명에서 1000명이 출근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마감 단계가 와도 주차는 현장 내에 거의 금지입니다. 그럼 어디 세웁니까? 동네 골목에 아무 때나 세웁니다. 주차 딱지를 맞습니다. 차 빼라고 전화가 옵니다. 다시 옮깁니다. 하루 10만원, 20만원 벌러온 사람이 딱지를 5만원, 6만원씩 맞습니다. 건설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 현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제공되지 않으면서 그건 당신들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2억 5천에서 10억, 20억, 27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들이는 고정비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장 시스템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손대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합니다. 책임은 위에서 아래로 전가만 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면서 이 구조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누군가는 화이트 칼라, 누군가는 기술직, 누군가는 기능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1도 변하지 않는 환경, 본질은 손댈 생각도 없는 정부와 원청 건설회사. 한국의 건설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뀔 생각도 없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는 사람들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아직은 이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버텨야 하니까요. 현재 시각 5시 35분 현장에 도착을 해서 TBM이 6시에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시간에 맞춰서 오면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차 때문에 최소한 5시 40분까지는 현장에 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생각외로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10년 넘게 해왔어도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